주십시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모습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황 뭐 여러 가지 면들이 포착이 된 건데 그중에서 한 면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독방에서 탄핵서를 검토했다고 그러죠. 어제 사실은 공수처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 구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탄핵서를 검토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오늘 출석한 거를 예고를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양복을 입고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요. 수영복. 약간 뭐 이 옅은 색깔의 옅은 할색 같은 이 색깔의 수영복인데 그거 대신에 오늘은 양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는 점도 오늘 얘기하신 분이 있더군요. 그리고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저 사진에 수인번호 0010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뭐 10번째 뭐 이래서 10번 10이라고 표현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번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치소에서 착용하는 수영복이 아닌 양복 차림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통상적인 복장인 거죠. 양복 차림으로 헌재 심판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규정상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어떤 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선택사항입니까? 예, 이 부분에 이제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 82조를 보면 미결 수용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미결 수용자지 않습니까? 예. 이 판결이 이제 결정되지 않은 수용자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참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사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결수일 경우 좀 달라집니까? 예,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복 착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헌재 출석이 어제 밤 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뭐 그 앞에서도 또 집회하는 모습,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집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같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시였는데 1시 10분 정도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쪽 대리인단,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렇게 도착했는데 각각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 본격으로 시작되기 전에 나온 말들이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부지방법에서 벌어진 그 시대의 폭동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그건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공해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네, 김용환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돼서 한 말씀.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거네요, 지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시부터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발언을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게 됐다. 철들고 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확고해졌다. 헌법수호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부탁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김근식 전 실장님. 일단 뭐 내용 문제는 조금 이따 좀 따져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왜 출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도 그 변호인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공수처의 강제 구인까지도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이게 불법적인 수사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어찌됐든 간에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비상 대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사상 처벌할 권한과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인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헌재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예. 의지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민심이 일정한 정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가서 저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발언하면 예. 바로 이게 녹화되지만 사실상 생중계되듯이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공개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입장문, 뭐 준비된 국민 담화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나 또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그 호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론전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생중계 비슷하게 되는 저 발언이 훨씬 더 저는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저는 계속 그 헌재 변론길에 출석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대국민 호소문들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한 발언 일부를 소개드렸는데 또 다른 발언들도 좀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하단 자막으로 좀 볼까요? 그 내용은요. 여러 가지 발언인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엄 해제 결의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 부인을 했네요. 다음 보죠. 내용 보시면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초갑인데 무슨 계엄 해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느냐. 약간 이런 취재 설명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왜 출석을 했고 특히 저 초갑 발언은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여론을 움직일 선전선동을 통해서 예. 이번 설날 밥상에 자기 주장이 좀 더 전파될 수 있게끔 예.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헌재 심판이 있지 오늘이 않습니까? 21일이고요. 오늘하고 목요일이 내일 모레 또 23일입니다. 있을 겁니다. 예. 그 속에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자기의 주장을 더 강화를 해서 추석 밥상에 설날 밥상에 예. 자기의 주장이 좀 더 널리 전파될 목적을 갖고 이번에 헌재 출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다들 국민들이 들어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는 뭐 신념을 갖게 됐다. 그럼 아직 처리 안 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정말로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예. 개인의 자유권 신장과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어기는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가 예.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는 결국에는 이번 재판을 이념화시키고 예.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고 뭐 진영 논리를 진영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단결하게 해서 예. 이 재판을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 예. 정치 재판화시키고 진영 논리로 이걸 끌고 가게끔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든 이 재판을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목적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예. 그러한 궤변을 연속해서 늘어놓고 보수 유튜버들에게 확대 재생산하고 진영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출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근식 정치장님, 네. 지금 보면은 본인의 이제 어떤 주장, 그러니까 부인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한 내용도 섞여 있어요. 이제 변론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렇죠. 본인 때문에 뭐 수고를 하게 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발언 기회를 좀 가질 때도 요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발언도 되겠습니까? 굉장한 정중한 태도. 그러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 거부할 거, 부인할 거, 부인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이 21일이고요. 그리고 23일 목요일에 또 잡혀 있거든요. 23일 역시 출석할 걸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입장은 계속해서 그 험지 재판 심리에는 나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일단은 본인이 헌재에서는 다퉈볼 만하다. 그리고 잘하면 또 본인의 정당성 자체가 지금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계엄 행위라는 게 정당한 것이라는 예.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계속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23일 질문 드린 거는 예. 아까 말하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23일에 예. 이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증인으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그날 그렇죠. 출석하기로 됐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그날 출석한다면 김영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과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저 변론기일 재판에서 두 주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아마 재판장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처음부터 나와서 변론에 지금 참석하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이 재판을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좀 활용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여론전으로 예. 활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증인 신청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때는 훨씬 더 재판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또 유리한 환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도 저는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그 장소에서 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김영현 전 그럼요. 장관 글쎄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서로 피차간에 예. 엇갈린 진술을 누가 모르냐 누가 맞느냐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출석에 있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또 전술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 변론기일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개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대리인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꺼내놨어요. 거기서 또 부인하는 내용도 있고 설명한 내용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1월 2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 증거와 증인 신문 사항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 여기 보면 최소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이에요. 여기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 채택된 경우도 있네요. 이상민, 박준성도 일본 또 증인 채택이 됐어요. 김성수 변호사. 증인으로 신청한 걸 헌법재판소가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진행, 뭐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증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2차까지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이 이제 3차 변론 기일인 것인데 2차까지의 이제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 측에서는 이 소추 의결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것이 이제 소추 의결 사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선포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도 위반이 있다.
또 우리 국회의 뭐 기능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출동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포고령 1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주요 인물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예. 당시가 전시 상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을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조회라든지 또 증인 신문을 통해서 예. 이때 당시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선관위의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이제 당사자들에 대해서 일단 증인 신청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증인 신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여러 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24명 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고 기일도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평의를 통해서 일부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럼 이렇게 부분이 증인이 늘어나면은 탄핵 심판 절차,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걸리는 시간이 최종 판단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럴 봐야 되는 수밖에 겁니까? 없습니다. 이 형사재판이든 이 헌법재판소 사건이든 결국에는 증인신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고 이 증인신문이 이제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헌재에서도 꼭 필요한 증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24명을 다 이제 받아준다고 보기보다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요 탄핵 심판, 요 변론은 1시간 40여 분 정도로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빨리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아직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